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관살의 그 세 번째 격이 되겠습니다. 식신 제살격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식신이라고 그러면 무슨 식신상관 중에서 식신을 얘기하죠. 식신은 나의 기운을 토설하는 기운을 얘기하죠. 그 나의 기운을 토설하는 기운은 나의 기운을 토설하는데 쓰일 수도 있지만은 또 쓰일 수 있는 게 재를 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토하는 기운은 인수에 의해서 제어당하거나 손상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살이 강한 경우에 앞에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봤고, 이번에는 식신이 강한 살을 제어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즉에 우리는 이 그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조를 예로 들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사조는 무진년, 무오올, 임진일, 갑진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무진년 양의해에 태어났으니 대우는 무오에서 시작해서 김이,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순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일간이 임으로 태어났습니다. 일간이 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가 언제냐 그러면 5월입니다. 그러면은 임은 왕상휴 수 중에서 수에 해당하죠. 그렇죠? 수에 해당하니까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임을 설기하는 갑이 있고 또 임이 그 갑을 설기하는 오가 있고 오를 설기하는 양무와 두 개의 무와 세 개의 진이 있습니다. 이 무진은 뭐냐? 전부 다 살이 되죠. 살이 돼가지고 일간을 극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니 살이 매우 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살을 이 왕한 살이 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살인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살이 이 살을
설계해 가지고 일간이임을 도울 수 있는 인수가 전무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임이 살의 종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됩니다. 이 사주에서 종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되는데, 이 임은 진토의 개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시에도 진토기 때문에 개수가 있고, 연에도 진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연지, 일지, 시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임은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이렇게 세력의 종을 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양은 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종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재성의 종을 하는 경우가 합당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양은 재성을 만나서 합을 하고 가니, 음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세력에 종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음은 관을 만나게 되면은 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양이기 때문에, 임수가 양이기 때문에 쉽게 종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면서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종을 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임수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충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충신이라기보다는 효자, 이 임수를 먹고 사는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또한 보면은 비록 퇴기이기는 하지만은 임수에 의해서 생을 받고, 또 진을계무해서 을의 여기가 있고, 여기도 을 여기가 있고, 여기도 을 여기가 있으니까 제법 이 갑의 세력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갑이 이 진진진 세계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니 무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무토는 오에 의해서 실려 있기 때문에 오가 갑을 설해 가지고 무토를 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를 감당하기에 갑이 힘이 버겁다. 여기 이 무토도 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갑은 수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생이 되거나, 대운의 수운이 와가지고 갑을 생하거나, 아니면은 모군이 와가지고 갑을 방조했을 경우에 이 식신갑이 충분히 무토를 제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의 구성이 식신이 왕한사를 제어하는 식신 제살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차조, 이 명조는 사주 개살, 사주가 모두 7살이다. 이 사주도 살이 있고, 그러니까 시주에도 살이 있고, 일주에도 살이 있고, 월주에도 살이 있고, 연주에도 살이 2개나 있고, 그러니까 사주가 모두 살이다. 4개의 사주가 모두 살이다. 그런데 기쁘게도 지지에 3개의 진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지지에 3개의 진이 있어서 이 진은 일간에 고지 있다. 그래서 진에는 개수가 지장간으로 있다. 그래서 이 고지에 이미 통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통근신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제 묵음, 오묘하게도 금이 존무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금이 없다, 이 사주에. 그리고 시투식신제살, 금이 없는데 시간에 식신간목이 투출해 있어 가지고 이 살을, 무토를 제어한다. 근데 이 간목이 퇴기에 있어 가지고 힘이 없는데 진 내 목지역이, 이 진은 목의 역이기 때문에 이 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정위 일장당관, 일장당관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래서 군흉이, 무리 지은 흉이 자복,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일장당관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갑이 장수이고 이 갑이 관문을 딱 지키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가령 우리 삼국지 보면은 장판교에서 그 장비가 홀로 적군을 대적을 하죠. 마치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일장당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해운에 이르러서 개해운이 되어서 식신이
개해운에 식신이 생을 만나니 해는 간목의 생지죠. 생을 만나니 일주가 또 생을 만났고 뭐냐 그러면 일주가 등록을 했다. 녹지를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장수가 힘을 쓸 수가 있고 일주도 힘을 받아서 장수를 충분히 도와주니 응? 과갑에 연등을 했다. 그랬죠.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갔다. 그래서 이 가문에는 벼슬이 혈령에 이르렀다. 가문의 벼슬 사자 벼슬이 혈령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운에는 쇠신 충왕하니 불록하였다. 여기에서 자운의 쇠신 충왕하니 불록하였다 하는 것은 자운이 세력이 약한데 약한 것이 왕한 것을 충하게 되면은 왕한 게 바라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고 여기에서는 이 뿌리가 자운의 뿌리가 뽑힐 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신자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 않는데, 이 오가 수국을 이루어서 갑을 생하고 이미 방조를 받아서 쇠신 충왕을 해서 불록 사망을 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무리한 그런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록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이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봐지는데, 아마도 이 사람에게 뜻밖의 어떤 사고가 있었던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 불록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운 때문에 쇠신 충왕에서 이 오가 더욱 왕해져 가지고 쇠신이 왕신을 충하면 왕신이 더욱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욱 발전을 해서 이 오화가 난리를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이 오화가 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조건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오화는 진이 3개나 있어가지고 바로 설기되고, 또 이 중에 하나는 신자진 수국으로 껴안기 때문에, 자진 수국으로 껴안기 때문에 이 오화가 난리를 부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설하고 선생도 해설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경신년 경진월 갑술일 병인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갑은 갑목 일주가 진월이면은 이제 퇴기로 접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갑목이. 힘이 점점 없어지는데 이럴 경우에 이 사주는 재관이나 살에 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는 태기로 가지만은 여기가 을이 이미 지나 버렸죠. 이미 지나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가 개수가 있으니까 또 개가 뿌리가 될 수가 있고 그 을과 개가 뿌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곧 지나버리니까 지나가게 되니까 퇴계 갑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시를 보니까 인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갑이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죠. 시에. 그러니까 절대 종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을 하지 않는데 살이 3개나 되고 진토가 여기에서 술토와 진토, 양재가 경금 둘 신을 생하게 되니 살이 대단히 강하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병화가 임목2의 자리를 하고 있고 인오술, 인술이 화국으로 안고 있으니 또 일주가 병화를 생할 수 있으니 이 병화는 술의 뿌리도 있고 인의 뿌리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 병화가 살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제살격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운에서 이 식신이 활성화되는 모군이나 또 모군이 오면은 식신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주도 충분히 그 세력을 갖기 때문에 일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모군이 오거나 아니면은 화운이 와가지고 이 병화가 힘을 갖게 되면은 이 살 2개의 경금과 신금을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영달하는 사주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아하니 초중년은 사, 오, 미. 이 초중년 우는 화운이니 병화가 충분히 세력을 발휘를 할 수 있어서 초중년에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갑신운에 와서 갑이 절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나 신과 진이 만나서 수국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나마 갑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으나 갑신운까지는 괜찮으나 의류운으로 오면서 신유 술 금방을 이루고 서방을 이루고 이 을은 경하고 합해가지고 금으로 화해버리니 이 병화의 바탕이 되는 간목과 임목을 같이 손상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의류운에는 아마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이 사주는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 설하고 선생님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차조, 이 사주는 간목 생어진, 여기 원서에는 간목 좌어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좌는 생의 오자인 것 같습니다.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으니 수유여기, 비록 여기가 있으나 진에 여기가 있으나 경금이 병투 나란히 투출하였고 이 경금이 나란히 투출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이 투출한 경금이 신에 통근하였으니 작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주 간목을 작벌한다. 쪼개서 쪼개버린다. 도끼로 쪼개듯이 쪼개버린다. 그 작벌한다. 그 통근에 있으니 그 작벌할 만하다. 그래서 간목이 생존을 할 수가 없는데 최희 문장 기쁘게도 매우 기쁘게도 인시의 간목이 좌록했다. 인시가 노광이다. 인시가 노광이다. 그러니까 간목이 작벌되지는 않는다. 그러고 경묘, 다시 묘하게도
병화가 독투했다. 홀로 투출해서 제살부신한다 그랬습니다. 병화가 경금살을 제어하고 임목은 간목을 부신한다. 그러니 제살부신한다. 그러니까 견딜만 하다. 그렇죠? 그랬는데 자, 오운에 암회 화국 그랬습니다. 이 오운 이모운 오운에 와가지고 오가 비록 개두되어 있지만은 인오 술 화국을 이루니 중향방 향방에 적중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향방에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신 의류운에는 살봉노광 이 살이 살 둘이 노광을 만나게 되니 그래 살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임목은 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금이 극을 하게 되고 여기 진유 합이 돼 가지고 진이 금으로 변하고 또 신, 유, 술, 서방을 이루니 경금의 세력은 강해지고 임목은 극을 받거나 충을 받게 되니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형모 다단했다. 형모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형은 관사를 얘기하고 모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형모가 다단했다. 그리고 병술에 바로 이르러서 선지연. 병술에 이르러서는 지연에 선발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갑신 의류를 참 어떻게 잘 버텨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이런 때는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잘 버텨내면은 보낼 수가 있다. 근데 병술운에 와서 병은 술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임목하고 화를 껴안는데 병이 투출해가지고 이 병을 도우고 이 병을 도와서 양병이 경금 둘을 각각 제어하니 지연에 선발됐다 하는 게 충분히 타당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류운 같은 경우에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욕심을 내서 엉뚱한 일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것은 아마 불로까지도 갔을 거다. 이때 수명이 다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아마 잘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때는 갑신 의류운에는 안 좋았지만은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러고 병술운에 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개의 사주가 더 남았는데 벌써 35분 가까이 되네요. 여기에서 2개의 사주를 더 해설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